자녀에게 어떤 것을 물려줄지라도 연하는 아닙니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일본이 수출 규제 시행령을 오늘 공포하면서 이제 우리는 특정 부품이나 소재에 대해서 사실상 일일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해당 기업들은 필요한 부품을 계속 이게 수입이 계속 되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하는 것을 정식 공포했다. 이제 곧 시행하는 날짜도 나왔겠군요, 그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다음에 3주 뒤에 시행이 시행합니까? 이제 들어가게 되는 어떤 건데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공포라고 하는 거는요, 사전적 의미로 말씀드리면 개정한 법률을 국민들한테 이렇게 개정했습니다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일종의 국민들이 어떻게 바꿨는지 알아야지 의무를 부여받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법률적 절차는 다 끝났고 이제 시행에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주 뒤에 그냥 시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어떤 품목, 어떤 소재에 대해서 이제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그동안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자체적으로 해서 비교적 쉽게 수출이 됐었는데 까다롭게 수출 허가를 내줄지 품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건 안 나왔어요. 품목은 안 나왔죠. 이제 구조가 법이 있고 그 밑에 법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겠다는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 또 세칙이 있어서 제품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법령에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표를 따로 만듭니다. 근데 품목 자체가 1,100개가 넘고요. 그중에는 이제 무기 전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비민간 품목이라는 것들도 많이 들어있고 또 이번에 분류 체계를 좀 바꿨거든요. 분류 체계를 바꾸고 해서 이게 국가 자체로 포괄 허가를 주는 게 아니라 특별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놓긴 했습니다. 네, 분류 체계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백색 국가, 비백색 국가로만 나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A 등급이었었는데 27개국에서 한국을 빼서 한국을 뺀 B그룹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C, D가 있는데 이게 근거가 뭐냐면 이른바 이제 국제 규범 중에서 그 군사 전용 가능성을 막도록 하기 위한 규범들에 가입해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가들을 이 B급으로 따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C, D는 조금 더 낮게 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거기에 포함시키면서 우리는 B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좀 유보적인 조치를 취한 거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는 게 지난번에 이제 WTO 이사회에서 김성호 실장이 지적했던 게 대한민국이 이 국제적인 규범들 다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를 백색국에서 빼느냐는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그건 사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제 규범을 지키는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가 세분을 하겠다면서 4개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B로 넣었기 때문에 통제 수단은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통제 수단은 가지면서도 나중에 국제적으로 WTO에 예를 들어서 제소를 들어갔을 때 시비거리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또 만들어 놓은 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소재가 있다고 치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허가를 쉽게 받다가 이제 까다롭게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품목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떤 게 될까요? 지금 한 1,100개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공작기계와 탄소 섬유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공작기계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선박이나 자동차에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조립이 돼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그중에 일본 제품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산화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보통 한 일본 제품이 25% 평균 들어가고 많은 경우에 한 40%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 제품을 만약에 수출을 까다롭게 만들 경우에는 공작기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자동차나 선박 그리고 지하철 보면은 굉장히 경량화되어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 종류들을 보시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일본은 한 기술 수준이 90% 이상이라고 보면 우리는 한 70%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당장 대체가 좀 어렵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좀 타격을 받을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정밀 소재 부품들, 첨단 소재 부품들 중 상당수가 우리가 또 갖고 들어와야지만 그걸 이용해서 또 만들어서 수출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이번에 그러면 이 부품이 필요한데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걸 일본 정부가 이걸 막아버릴 건지 저걸 풀어준다는 말인지. 자, 아베 총리는 어제도 여전히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강조했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最大の問題は国家間の約束を守るかどうかという信頼の問題です。国交正常化の基盤となった国際条約を破っています。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を主張し、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러니까 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해라. 어떻게든 한국 정부가 답을 내놔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협정을 맺을 당시에 일본의 불법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냥 봉합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된다 그러면 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일본에서 불법 지배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배상 문제에 대한 것을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이 문제가 풀리는 것인데 역으로 일본에서 우리한테 대답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한국 국민이라면 다 네.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이건 이재용 부회장 화면입니다. 네, 삼성전자 온양 캠퍼스 반도체 핵심 공정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요. 아마 삼성은 반도체 전 소재에서 일본 거 쓰지 말자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부분 사장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네, 일본의 무역 도발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어제입니다. 이건 하이닉스의 SK그룹도 사장단 비상회의 소집하는 등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위기 때마다 기회로 바꿔온 DNA가 있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일본 소재들, 부품들 다 빼보자 한번 이런 생각인가 봐요. 그렇죠. 삼성 같은 대기업이 이런 식의 어떤 국제적인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굉장히 그 위기 관리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네. 이미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들을 많이 찾고 있고 확보를 했고 특히 그쪽에 요구한 게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기업들의 소재 업체를 이제 받기로 했는데 그 업체들에서 제안한 게 우리가 그러면 일본에서 원료를 사서 그걸 가공해서 납품을 하겠다. 왜냐하면 일본이 가까우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조차 우리는 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원료 자체도 가능하면 일본이 아닌 곳에서 받겠다. 그래야 일본에서 소재가 아니라 원료도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일본산을 안 쓰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위기 부담을 전혀 없애겠다라는 네. 거죠. 자, 일본의 경제 도발 속보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 명동과 광화문 일대에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배너가 태극기와 함께 이렇게 걸렸습니다. 서울 중구청이 일본 경제 보복 조치 규탄을 이유로 설치한 건데요. 그런데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이 이렇습니다. 네, 중단해달라 이런 청원도 나왔고요. 덫으로 오는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구명운동 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뭐 나라 간의 문제니까.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일본 사람들도 보잖아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갈등을 좀 더 악화시킬 수도 있지 않은가. 서양호 중구청장은 왜 구청이 나서면 안 되느냐 주장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하고 배너를 설치 6시간 만에 또 철거했습니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균형점을 딱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더 지혜롭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딱 한 줄로 지금 상황을 요약할 수 있는 말이 나는 일본산 맥주 안 마십니다. 그렇지만 일본 친구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건 아베 내각,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일본 극우 세력들의 문제잖아요. 근데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까지 적으로 돌리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관이 주도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게 되면 최근에 일본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관이 주도해서 지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일본 네. 언론이 오히려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좋은 먹잇감을 갖다 주는 꼴이 네. 되잖아요. 우리가 또 일본과의 이 싸움에서 도덕적인 또 논리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이 자유무역에 대한 건데 네. 또 관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이거 하지 맙시다 이러면 또 이 자유무역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도 흐트러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자, 불매와 관련돼서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로 준비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일본 라면 다들 드셔보셨죠? 한 식당인데 갑자기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네. 일단 뭐 매출만 봐서도 거의 한 30% 이상, 평일은 30% 이상, 주말은 거의 50% 이상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한국 사람이 운영하고 우리나라 재료를 쓰고 있지만 일본 라면이라는 이유로 안 찾아옵니다. 솔직히 그냥 억울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뭐 일본산 재료도 안 들어가고 괜히 이미지가 일본식 라면이다 보니까 괜히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일식당, 이 초밥집은 제목 식당 이름이 일본어였는데 식당 주인은 지금 제가 말띠라서 이름을 바꿔야 되나? 그래서 그냥 하얀 말이라고 이름을 적어놓은 건데 이름을 흰 말로 하얀 말로 바꿔야 되나 지금. 이거 웃을 수도 없고요. 예.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지금 초기 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네. 감정적으로 일본이라는 것만 들어가도 좀 꺼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균형을 중심을 잘 잡고 있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좀 회복을 해야죠. 아니 사실 일본식 라면이라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라면이라는 음식 자체가 우리가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것도 원래 일본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저도 라면도 안 먹어야겠네요. 라면 먹었는데 네. 점심에 네. 그것도 근데 안 저 되는 우리 거 기업이 아니겠어요? 생산하는 거고 우리 원료도 다 우리 기업이고 거고. 우리 일본 우리가 만든 라면이 이제 세계적으로 더 수출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곧 균형 감각을 찾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 요즘 정치권에서 스시냐 회냐 아니면 일식당에 가서 이게 마신 게 청주냐 사케냐 이런 네. 논란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는 원래 중국에서 먹기 시작했고요. 청주는 막걸리를 만들 때 그냥 중간에 맑은 네. 거를 떠내면 청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사케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정치권이 오히려 더 이런 논란들을 부추기고 국민들한테 오히려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사진 하나 볼까요? 이건 어떻습니까? 자, 출판사에서 밑에 보시면 네, 사실은 영국 작가 책입니다. 네, 띠지를 붙였습니다. 네. 급하게.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써졌습니까? 고이즈미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이 일본 사람 필명인데 사실은 영국 작가가 일본으로 기화해서 일본 사람 이름이니까 사실은 영국 작가 책입니다. 그럼 이런 책은 우리가 불매운동에 넣어야 합니까? 안 넣어야 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게 이제 일본 환타지 문형 작품의 원형이라고 꼽히는 그래요? 그런 네. 책이라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출신이었는데 일본에 뒤늦게 일본으로 네. 귀화를 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함과 더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일본 물건을 계속 쓰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또 이걸 가지고도 뭐 이게 마치 대상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심지어 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박영선 장관을 가리켜서 일본에 아파트 있지 않느냐. 네. 지금 앞으로의 문제인 것과 기존의 어떤 일본과 관련된 모든 일을 접는 거는 좀 전혀 별개의 문제고 네. 저는 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좀 알아야 될 필요는 있겠죠. 네, 그 알겠습니다. 길을 하려면 지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을 알아야 그 길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일본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도 잘못됐다고 해버리면 문화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정말 일본과 완전히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공감이 됩니다. 네, 마무리해야겠는데 어떤 식당은 우리는 일본 손님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그 보여드렸는데 문득 어떤 분이 그러지 말고 나는 아베의 정책은 반대하지만 일본 손님은 환영합니다. 이렇게 써붙이면 훨씬 아베가 보고 아파할 것이다 라는 말 와닿더라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출연했을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일본에 갔다 온 제 지인이 유난히 친절하더라 이런 얘기 해줬다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 사람이 안 오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한국 사람들한테 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네. 거예요. 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뭔가 그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우리가 뭐 일본 관광을 안 가더라도 그 방법
정책에서 대상에서 어떤 냉정함, 신중함 이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김성한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